2화. 수문의 시간이 흘렀다. 철수는 밤새 고민한 끝에 결심을 굳혔다. 시스템의 협박에 굴복할 수는 없었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거부라는 단 2글자를 입력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직후 철수의 휴대폰이 바로 울렸다. 박 부장의 목소리였다. 김 대표님,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군요. 현명함이란 게 뭡니까? 거짓 속에서 사는 게 현명한 건가요? 철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박 부장이 뭐라고 말했지만 철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상과 달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도 협박도 보복도 없었다. 오히려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었다. 정말 그냥 끝난 건가? 철수는 의아해했다. 하지만 그의 직감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였다. 일주일 후 철수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의 주인은 박 부장이었다. 철수 씨, 만나서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혼자 오세요. 무슨 이야기인데요? 제가 당신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시스템에서 벗어날 방법을 알고 있어요. 철수는 의심스러웠지만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다. 약속 장소는 한적한 카페였다. 박 부장은 평소와 달리 초췌해 보였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철수 씨, 저는 15년간 이 시스템의 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제 딸이 대학생인데 최근에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중상이었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시스템에서 딸의 사고에 대해 단순 사고가 아님을 알려왔습니다. 박 부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시스템에서 딸의 병원비와 보상을 지원해주겠다고 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었죠. 철수는 긴장했다. 어떤 조건이요? 제가 부장이 된 후 지난 2년 동안 시스템에게 거부를 통보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철수 대표가 유일했죠. 저들은 나의 무능함을 질타했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당신을 다시 시스템으로 끌어들이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시스템의 내부 감사관입니다.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게 제 역할입니다. 하지만 딸의 사고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시스템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쳐왔는지를. 박 부장은 눈물을 흘렸다. 제 딸의 사고로 시스템의 위험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김철수 대표를 설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런 무서운 경고를 할 줄 몰랐습니다. 철수는 충격을 받았다. 그럼 지금 우리가 만나는 것도? 네, 위험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공범이 되고 싶지 않아요. 철수가 물었다. 그럼 이 로또 복권은 누가 운영합니까? 모기업은 따로 있으나 시스템이라는 업체가 15년 전부터 모든 업무를 넘겨받아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때 박 부장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들이 의심하기 전에 이만 가야겠습니다. 박 부장은 시스템의 자료는 철저히 통제되어 있어서 제가 줄 수 없지만 이번 주 일요일 밤 12시 전체 시스템 셧다운하고 정기 점검이 있습니다. 11시 30분까지 이 주소로 오십시오. 진실이 무엇인지 직접 보여드리죠. 믿을 만한 기자를 동행하시면 제가 출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박 부장은 억지로 쓸쓸한 웃음을 지었다. 철수는 11시 30분에 정확히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미리 연락해 사건의 내용을 전달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 이민정과 함께였다. 이민정은 10년간 사회 부조리를 파헤쳐온 베테랑 기자였다. 정말 로또가 조작되고 있다는 겁니까?
이민정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오늘 직접 보시면 알 것입니다. 철수는 단호하게 답했다. 서울의 변두리, 건물의 지하 3층. 일반인은 출입할 수 없는 특별 구역이었다. 박 부장이 긴장한 얼굴로 그들을 맞이했다. 기자를 모시고 오셨군요. 박 부장은 그들을 거대한 컴퓨터실로 안내했다. 수십 대의 거대한 서버가 윙윙거리며 돌아가고 있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데이터들이 표시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사회 안정성 관리 시스템입니다. 박 부장이 설명을 시작했다. 우리는 매주 전국의 경제 지표, 실업률, 소비 심리, 심지어 SNS 감정 분석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화면에는 놀라운 데이터들이 표시되고 있었다. 지역별 경제 상황, 중소기업 부도율, 개인 부채 현황까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다. 사회불안 지수가 임계점에 도달하면 우리는 개입합니다. 박 부장이 키보드를 조작하자 화면이 바뀌었다. 적절한 지역에 적절한 사람에게 희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민정 기자가 카메라를 꺼내려 하자 박 부장이 즉시 제지했다. 촬영은 이곳에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가능한 장소를 알려드리죠. 이민정은 이미 소형 녹음기를 작동시켜 놓은 상태였다. 그럼 추첨 과정은 어떻게 조작하는 겁니까? 철수가 핵심을 물었다. 박 부장은 다른 방으로 그들을 안내했다. 그곳에는 로또 추첨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추첨기가 있었다. 추첨볼에는 RFID 칩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번호 인식용이라고 하지만 그는 특수한 장치를 보여주었다. 이 전자기장 조절 장치를 사용하면 특정 번호의 공을 원하는 위치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철수와 이민정은 충격을 받았다. 실제로 시연을 보니 겉보기에는 무작위로 보이는 추첨이 완전히 조작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 부장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국민들의 의심이 커지고 있어요. 특히 지난 7월 1등 당첨자가 63명이나 나온 사건 이후로 말입니다. 이민정이 메모를 하며 물었다. 그래서 한층 개방된 공개 추첨을 하게 된 건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쇼에 불과합니다. 박 부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100명의 참관인이 와서 지켜봐도 우리의 기술을 눈치챌 수는 없어요. 그 순간 철수는 깨달았다. 최근 뉴스에서 본 공개 추첨도 결국 국민을 속이기 위한 또 다른 연출이었던 것이다. 그럼 진짜 무작위 추첨은 언제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이민정이 날카롭게 물었다. 2010년경이 마지막이었을 겁니다. 그 이후로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 부장이 담담하게 답했다. 그 이후로는 모든 추첨이 사회 안정성이라는 명분으로 조작되고 있습니다. 철수는 분노로 주먹을 떨었다. 그럼 진짜 운으로 당첨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말입니까? 운이라는 것 자체가 환상입니다. 박 부장이 철학적으로 말했다. 우리는 단지 그 환상을 더 정교하게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민정이 용기를 내어 물었다. 시스템이라는 회사는 어떤 조직입니까? 이 모든 것을 누가 지시하는 겁니까? 정부가 관련 있습니까? 박 부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정부도 모릅니다. 이 시스템이라는 회사는 더 큰 조직의 프로젝트입니다. 글로벌 사회 안정성 관리 네트워크의 일부죠.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철수가 놀라며 물었다. 물론입니다. 미국의 파워볼, 유럽의 유로밀리언즈, 일본의 로또 6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 부장의 고백은 계속되었다. 그 순간 경보음이 울렸다. 침입자 발견. 보안 구역 무단 침입. 보안 요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빨리 나가야 합니다. 박 부장이 소리쳤다. 이쪽으로! 철수가 이민정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다. 다행히 이민정은 이미 충분한 증거를 녹음했고 사진도 촬영해 놓은 상태였다.
박 부장은 비밀 통로를 안내했고 덕분에 무사히 건물 비상구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박 부장은 마지막으로 울먹이며 말했다.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서 꼭 바로잡아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는 곧 건물 안으로 사라졌다. 건물을 빠져나온 두 사람은 안전한 장소로 피했다. 이민정은 즉시 녹음 파일과 사진을 여러 곳에 백업했다.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철수가 물었다. 당연히 보도해야죠.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이민정의 표정이 심각했다. 이런 거대한 음모를 누가 믿겠어요? 하지만 이민정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해외 탐사보도 기자들과 연락을 취했다. 놀랍게도 비슷한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기자들이 여러 나라에 있었다. 2주 후 국제적인 공동 보도가 시작되었다. 글로벌 복권 조작 스캔들, 운명이라 믿었던 것들의 진실, 기사가 전 세계에 동시 보도되었다. 한국에서는 이민정의 기사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로또 당첨, 모두 조작이었다. 15년간 속아온 국민들,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녹음 파일과 함께 공개된 구체적인 증거 사진들은 부인할 수 없었다. 특히 철수가 제공한 특별 당첨자 의무사항 동의서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동행복권 관계자들이 국회에 출석했지만 모든 것을 부인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전국에서 로또 판매 거부 운동이 시작되었다. 조작된 희망은 거부한다. 진짜 공정한 추첨을 요구한다. 시위는 점점 커졌고 결국 정부가 움직였다. 기획재정부는 긴급 발표를 했다. 로또 추첨 시스템 전면 개편 및 투명성 강화 방안, 새로운 시스템이 시범 도입되었다. 추첨 과정은 완전히 공개되었고 시민감시단이 상시 참여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RFID 칩이 제거된 새로운 추첨볼이 도입되었다. 철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다. 저는 30억을 포기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진실입니다. 그는 받았던 당첨금을 모두 사회에 기부했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기금과 청년, 창업 지원에 사용하도록 했다. 그리고 한 달쯤 뒤 철수에게 발신번호가 없는 전화가 왔다. 박 부장이었다. 그는 진심으로 미안해했으며 감사의 말도 전했다. 자신이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 철수의 시스템에 거부한 용기에 거듭 감사했다. 철수의 용기로 인해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살아온 15년간의 생활에 거부감과 죄의식을 느끼게 되었고 이제 죄값을 치르고 나면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6개월 후 새로운 시스템으로 첫 추첨이 이루어졌다. 이번에는 정말로 무작위였다. 당첨자는 단 한 명이었고 당첨금은 무려 420억 원이었다. 당첨자는 부산의 한 어부였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이제야 진짜 운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철수는 TV를 보며 미소 지었다. 주식회사 럭키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그는 더 이상 로또에 의존하지 않았다. 대신 정직한 노력으로 회사를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 새로운 제품 개발에 매진하던 어느 날 철수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다. 정부에서 공정 추첨 시스템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겠다는 것이었다. 진실을 밝혀낸 분이 감시해 주셔야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설명했다. 철수는 수락했다. 매주 추첨 현장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감시하는 것이 그의 새로운 역할이 되었다. 1년 후 로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되었다. 판매량은 예전보다 30%나 늘었다. 그것은 건전한 변화였다. 사람들은 더 이상 로또를 일확천금의 기회로 보지 않았고 자신의 노력으로 삶을 개척해 나갔다. 철수는 어느 날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가 진짜 복권에 당첨된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진실을 알게 된 것 말이야. 그것보다 더 큰 행운이 어디 있겠어? 미영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맞아, 우리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들이야. 그날 저녁 철수는 오랜만에 편의점에 들렀다.
로또 판매대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예전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번호를 고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들의 희망은 진짜였다. 조작되지 않은 순수한 가능성이었고 기부의 일환이었다. 철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복권 한 장을 들고 집으로 향했다. 그의 가방에는 새로운 제품 설계도가 들어 있었다. 진짜 희망은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몇 달 후, 럭키는 혁신적인 스마트 시스템을 개발해 대박을 터뜨렸다. 각 대기업에서 상담 문의와 주문이 들어왔고 해외 수출까지 성사되었다. 철수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로또에 당첨됐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술과 노력으로 말입니다. 그날 밤,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운명이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리고 진정한 자유는 진실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이제 그 빛들은 더 이상 조작된 희망이 아니었다. 각자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진짜 꿈들의 빛이었다. 철수는 깊은 잠에 들었다. 그의 꿈속에는 더 이상 로또 번호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새로운 기술과 더 나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진실은 때로는 아프지만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 철수는 그것을 온몸으로 깨달았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그의 인생을 진짜로 바꿔놓았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로또 복권은 실제로 수익금의 40% 이상을 공익사업, 사회복지, 문화, 교육 지원 등에 사용되며 건전한 나눔을 실현하는 복권입니다. 당첨의 설렘과 함께 구매 자체만으로도 사회 기여에 참여할 수 있으며 희망을 만드는 건전한 기부입니다. 오늘 기쁜 마음으로 복권 한 장 구매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